제가 펜타 입사할 때만 해도 뭐 99년이었는데 이때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서울에 큰 메인프레임 요 방만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박스를 IBM에서 뭐 500억, 1000억에 파는 것도 아니고 빌려줘. 월 연 사용량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다음에 전국에 막 있잖아요. 이게 뭐 대전, 뭐 부산, 뭐 대구, 뭐 광주, 뭐 강릉이야. 그럼 여기를 또 KT나 네트워크 업자들하고 해서 조정선을 깔아. 이 서울이 조정선을 깔아. 그다음에 여기 창고에 ATM이 하나 있어. 내가 여기서 통장 정리를 한번 하거나 돈 찾아야 되면서 지직지직 한번 하려면 넣고 이게 가면은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 서버 통해서 메인프레임 갔다가 여기서 정보 주면 받아가지고 ATM에서 찍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구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컴퓨팅을 다 하고 여기서는 거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지. 그게 굉장히 과하던 시대가 이때였거든요. 메인프레임 시대가 과한 시대고, 심지어 이 서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IBM 사람들밖에 없어.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 뭐 미술사 이런 것도 배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낭만파가 뭐 창고를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무슨 파가 나오고 뭐 이렇게 또 거기에 막 정반합이 막 이루어지듯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클로즈 시스템 아니냐, 오픈 시스템으로 가자. 오픈을 막 외쳐. 오픈 시스템 하시니까 리눅스가 나오고 막 이런 개인용 컴퓨팅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쓰는 클라이언트가 기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능이 강해져서 예전에는 그래서 5대 95로 컴퓨팅이 이루어졌어. 뭔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나는 정말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데 주로 모든 걸 다 처리해서 보여주고 이거만 했었는데, 이러다가 클라이언트 사용자들 쓰는 PC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 하고 여기서 80% 하고 나중에 30% 하고 70%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웹의 시대가 열리면서 웹 브라우저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보니까 다시 서버 집중식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서버 중심적인 시대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서버 중심적인 시대에서 이거를 가상화를 시켜가지고 막 분산 환경을 만들고 그게 클라우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버 컴퓨팅이 굉장히 비슷하죠. 클라우드 시대하고. 다만 클라우드는 이제 거기서 약간 더 버전업한 컨셉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빅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 빅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데이터가 많았었어요. 표현할 말이 없었던 거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파라다임을 바꿔주려고 자꾸 그런 용어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거를 팔려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가 있으면 알아서 해줘야 메인프레임 팔겠지. 메인프레임을 막 쓰다 보니까 이제 또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독점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메인프레임이 장애가 나니까, 이 장애가 나면 모든 게 마비되잖아. 그래서 이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뭔가 페일리어가 하나 생기면, 한 군데에서 생기면 모든 게 정지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리스크 너무 크다.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그만한 서버들로 분산시키고 개별적으로 좀 처리하고 하나 장애 나더라도 나머지는 동작하고, 그래서 페일리어가 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돼. 분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분산시켜야 돼. 그 다음에 독점적인 거는 너희가 IT 벤더한테 의존적이 돼. 오픈 시스템으로 가야 돼. 오픈해야 돼. 분산시켜야 돼. 해서 막 팔아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용어를 막 그려하게 쓰게 돼요. 막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또 분산을 또 막 시켜놓으니까 관리가 힘들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모니터링하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서버로 모아.
서버로 모았더니 서버에 IDC를 크게 갖춰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디스크 장애가 나도 내가 가서 고쳐야 돼. 그러니까 가상화를 시켜버려. 그래서 하드디스크 장애가 나면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복사하는 컴퓨터 다 옮겨지게. 그러니까 가상화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컴퓨터 진짜 물질이 아니라 내가 몇 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 디스크 장애 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쓱 옮기고 이렇게 쓱 옮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름으로 표현, 클라우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때 진짜 나온 컨셉이 뭐였냐면 야 그래 우리 굳이 이런 자산을 사야 돼? 그냥 어떤 전문적인 녀석이 좀 관리해주고 알아서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그것만큼만 딱 사용할 수 있게 온디맨드 딱 쓸 수 있고 내가 좀 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쉬워가지고 내가 정말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클릭해서 쓸 수 있는 좀 쉬우면서 필요할 때만 딱 사용한 양만큼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없을까?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컨셉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건데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래서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는 절대 디피니션을 어떤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말을 탁 들면 그건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컨셉인 것 같아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는 컨셉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서버로 집중시켜서 뭔가 컴퓨팅을 하는 그런 구조를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서버에서 50% 컴퓨팅을 하면 서버 컴퓨팅이야? 아니야.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 표현하려면 최소한 뭐 70%는 오퍼레이션 해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지. 상대적인 거죠. 기존보다 더 서버에 의존적이고 중앙 집중을 시켜놓으면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이해를 위해서는 좀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 굉장히 유사한 거죠. 일단 유사점이 있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이 데스크탑, 이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서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비슷한데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뭔가 분산시켜 놓고 스케일업을 하고 뭔가 버추얼라이즈 된 환경에 잘 관리되는 컨셉이 좀 더 들어간 거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렇게 어려운 컨셉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너무 좋겠다. 그대로 내보낼게요. 그럼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일까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운영체제라 하면 컴퓨터를 딱 켜면은 얘가 이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면서 얘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다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 동작하는 프로그램? 그런 게 OS잖아.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OS는 뭐냐? 뭘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OS는 이제 이렇게 보통 클라우드라고 해서 꼭 가상화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부지런해.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유저가 하드디스크를 쓰거나 필요할 때 탁 클릭해서 쓰고 싶은데 하드디스크 장애 났어. 나는 얼른 달려가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딱 바꿔줄 수 있고 고객이 눈치 못 채게 해줄 수 있어. 그럼 굳이 가상화 기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은 사용자가 자기가 요즘 흔히 DIY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만큼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 컴퓨팅이 클라우드 컴퓨팅인 거지. 거기에 꼭 가상화가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쓰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즈를 깔아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도 좋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에이저 같은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나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지. 아마존은 그걸 선택을 뭘 했냐면 오픈소스 기반에는 이 가상화 기술 중에 젠이라는 그런 오픈소스 그룹 그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아 그걸 써가지고 내가 뭘 구축해야 되겠어. 그 가상화 기술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젠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젠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시트릭스라는 회사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흔히 오픈소스는 일반인들이 서로 이렇게 무료로 쓰는 그 버전을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유틸리티를 추가하고 엔터프라이즈들이 돈 내고 쓸 수 있게 좀 가공한 거를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시트릭스 젠이지만 여전히 젠이라는 XEN, 젠이라는 그런 오픈소스 가상 솔루션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차용해서 아마존을 썼죠. 왜냐면 아마존은 여러분도 흔히 아시겠지만 가장 싼 가게 클라우드 제공하기 이런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오픈소스를 엄청 열심히 채용하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은 내가 사용한 양만큼 그거를 차지해서 쓰고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오픈소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답션하죠. 도입하죠. 그래서 아마존은 젠이라는 걸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햇이라는 또 그런 그룹에서는 리눅스 기반의 또 버추얼라이제이션 또 모델이 있어요. 그 하이퍼바이저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 도입해서 구축을 하고 차마 나름의 것들을 가지고 구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OS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OS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면 구동되는 녀석이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즈 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로 레벨의 그런 OS를 올릴 수 있는 또 밑바닥. 이제 이쪽 가상화 쪽에서는 하이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하이퍼바이저를 구축을 하는 거죠. 하이퍼바이저를 깔고 그 위에 여러분이 흔히 아는 OS를 이제 올려서 동쪽으로 올렸다 내렸다 움직였다 카페했다 복사했다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펜타에 입사할 때에도 있었던 개념이에요? 아니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건 모바일도 없었죠. 그래서 가까운 예로 저희가 2009년도였나? 2009년도에 제가 우리 와플 있잖아요. 웹방화벽이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사람들 액세스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국내에만 지금 스마트폰을 쓰지 않지 굉장히 많이 쓸 것이다. 따라서 웹방화벽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어떤 펑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을 내가지고 제가 정부한테 그 펀딩 받기 위해서 연구과제 이런 걸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도 와시고 막 평가하시면 한국은 스마트폰 안 쓰는데, 저희가 한 5월달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9월달에 아이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난리가 났지. 갑자기 스마트폰이 막 도입이 되고 막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PT를 할 때 저희가 뭐라 하냐면 지금 이미 200 몇 개국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위피 어떤 그런 규제를 하면서 피처폰이 여전히 쓰고 있고, 그때 겨우 스마트폰처럼 나온 게 옴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옴니아가 1시간 반 정도, 2시간 배터리가 막 안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막 고통스럽고 그럴 때거든요. 그 윈도우 C 기반의, 윈도우즈 모바일 기반의 OS를 쓰면. 그래서 그것도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컨셉이 또 들어왔고, 그래서 클라우드 공고회사에 아직 우리 회사도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여전히 기술로는 떠들고 일부 사용자들은 쓰지만 사실 이게 널리 여전히 일상화된 건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자산 구매 형식으로 내 하드웨어를 사는, 돈 있는 기업들은 많이 사다 쓰니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클라우드 핵심은 유동적인 자원의 활용인데, 아니요, 그거는 버추얼라이제이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 기술의 핵심은 내가 하드웨어, OS, 컴퓨터도 소프트웨어로 디파인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네트워크도 디파인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SD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코나 이런 분들은 그게 너무 무섭겠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시스코 이런 분들. 되겠어? 안 돼. 왜냐면 스위치를 팔 수가 없게 되잖아. 근데 여전히 이미 가상화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소프트웨어로 처리버리거든요.
쉽게 지금 네트워크 카드가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나 와이파이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가상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복제해서 만들고 만들면 내가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원의 효율적 관리 뭐 혹은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은 다 가상화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해결하는 해법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써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클라우드 핵심은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을 돈을 내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거지.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하고 클라우드하고 단점이 뭐예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 회사도 전산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산실을 지금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모아가지고 전산실에 갖다 놓으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기는 전원 이중화돼 있거든요. 뭐 에어컨 시설이 돼 있고 온도 유지 관리가 되잖아요. 이런 컴퓨터가 잘 돌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놓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전산실이잖아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우리 회사의 자체 전산실을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유저들이 있으면 그 유저가 서버가 필요하니? 그러면은 접속해서 그때 VM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만들어 쓰고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뭔가 차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근데 내가 전산실에 OS를 깔기가 귀찮아. 이미지 복장 이런 데 좀 어려워. 그래서 VM을 깔았어. 이건 그냥 우리 전산실에 가상화 기술을 도입한 거죠. 그거랑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겠다는 좀 다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진짜 했다고 친다면 그런 컨셉인 거죠. 우리 회사의 조상민 과장 같은 전산 관리 팀장이 우리 유저분들이 누구나 와서 가이드를 보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고 자기가 알아서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을까지 만들면 그게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지.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뒤죽박죽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서버 컴퓨팅을 그냥 클라우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가 꼭 가상화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려다 보니 가상화 기술을 도입해 쓰는 거죠.